예,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텃밭에 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출발하기 전에 국민의힘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예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저한테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이 사실은 이 전두환의 후예들이거든요. 소위 민정당. 민정당의 후예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인데 그 민정당이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입니다. 민주정의당이었죠. 근데 그 민정당의 후신들이 지금 다시 권력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저렇게 치열하게 제가 좋은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옛날식으로 발음하면 발악한다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말은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호남을 떠나기 전에 국민의힘은 복수혈전에 미친 세력이다. 전두환의 후예들이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글쎄 다 이야기 해놓고 이야기 안 한 걸로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보면 요즘 사과도 하고 이렇게 절도 하고 하시는데 그 말의 언어가 가지는 이게 참 독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대선 후보가 저런 식의 어떤 발언은 사실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야당을 보면요, 거의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어요. 저들, 전두환의 후예들, 발악 등등 보면 과연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시려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를 아예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단들 모였을 때도 다 통과시키고 빨리 패스트트랙하고 저들의 어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게 목포로 가서 이쪽 가서 한 이야기 하지만 야당도 대화해야 될 파트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발음 자체가 보면 발악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면 야당 후보와 어떻게 상대를 하고 야당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고 협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협치를 합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본인은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도저히 협치의 상대가 아닌데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참 말이 본인도 아마 느낄 겁니다. 내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의 후예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서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맞는 얘기냐 이런 말씀 취지인 것 같은데 한민수석께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밤늦게 예. 낮에 일정을 다 소화하고 열차로 광주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고 이광영 씨 조문을 했어요. 이광영 씨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유혈로 진압할 때 헬기에서 난사하는 사격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스스로 고통을 못 이겨서 부상 후유증에 대한 고통을 못 이겨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상가에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두환 씨가 또 사망을 했죠. 전두환 씨는 5.18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전신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물론 개사과 논란도 일으켰죠. 사과는 했습니다만 전두환 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께서 내려가면서 젊은 층들과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발언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듣기에 따라서 저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도 있겠지만 저는 본질 자체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3박 4일간 호남을 찾는 이재명 후보. 신안, 목포, 광주, 강진, 해남, 장흥, 여수,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를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날 대통령 만들어달라.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여론조사, 호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60, 윤석열 10. 이재명 후보로서도 텃밭을 다집니다만 좀 더 본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달라 이런 속대도 있을 듯한데요. 네. 이거 단수 수치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보면 호남에서 이 80%를 넘는 굉장히 강력한 이 지지 세력을 규합을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수도권에서 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을 때 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에서 60%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높은 지지율이 아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수도권으로 지지세 향상을 이어올 수 있고, 그리고 뭐 PK나 TK 다른 지역으로도 어떤 대세론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의 어떤 지지층을 더 두텁게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안고 이 3박 4일간의 어떤 호남 투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비춰지는데 꽤 많은 호남 시민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 혹은 목포 시민들까지 꽤 많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몰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석 연설과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에서 더 큰 승리를 이재명 후보가 거두려면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도 꽤 절실한 일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측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호남 방문, 이낙연 전 총리 깜짝 출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깜짝 출연이면 계획이 없겠죠. 예정 출연은 계획 없습니까? 네,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요. 예. 근데 이낙연 전 총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거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식의 출연이 있을 건지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식의 출연이 있을 건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이재명 캠프의 강훈식 의원 얘기였는데 곧바로 이낙연 캠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입장이 나왔거든요.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선을 확실히 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실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래전에 26일부터 28일까지 충청과 경남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잡혔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강훈식 의원의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발언이 자칫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호남 방문 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일정을 얘기를 했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룹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감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다른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라고 난 도저히 얘기 못하겠다. 이런 여전히 그 여진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호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도권으로 그 바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았을 걸로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류에서 묘하게 민주당에서 징계를 회부한 일이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상희 위원장, 기본소득을 비판했는데 이걸 갖고 징계 회부했다. 이거 좀 당내에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의 그 운영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이 징계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당에. 그러니까 청원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접수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수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고요. 만약에 이제 징계위가 열려서 이상희 그 교수에 대한 징계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 이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이 참가했던 캠프 참여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구나,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상희 교수에 대한 어떤 징계 결정, 이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방문에 동행 이걸 놓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요. 그 이미 원팀으로 됐고, 특히 뭐 이낙연 후보 측에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 이번에 선대위 재편할 때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주요 보직을 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갈라치려고 하는 일부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방문 여러 면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